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날카롭고 무서운 휘파람 소리가 폭풍우가 치는 어둠을 가르며 얼굴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정확히 0130이었다. 남자들은 이 빌어먹을 폭풍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구크들은 산 북쪽의 진흙 속에 빠져 있어야 했다. 줄을 따라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구크들이 온다. 구크들이 온다. 송어새 중위는 조명탄, 섬광탄, 박격포, 그리고 신속 대응 부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병사들은 옆으로 내리는 비와 울부짖는 바람으로 뒤덮인 환상적인 달 풍경처럼 보이는 곳에 몰려든 수백 마리의 섬뜩한 요령에게 무기를 쏘았습니다. 소동에 깨어난 잭은 잠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자신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유진이 M1의 방아쇠를 세게 당기는 사나운 짖는 소리가 그를 행동에 나서게 했습니다. 맙서사,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물속관 안으로 뛰어들어 유진에게 소리치며 M1 소총을 쏘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상사님. 젠장, 잭이 소리쳤고 여러 개의 클레이모어 지뢰가 폭발하면서 불운한 북한 공격자들의 다리를 교묘히 잘랐습니다. 좁은 회색 선을 따라 잭은 산 위아래로 총구성광과 추적탄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전투는 소총 사격으로 격화되었다. 첫 번째 파동은 탄약을 끄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죽은 놈들의 시체와 탄약의 흔적을 만들 것이고 끈적끈적한 놈들은 세 번째 파동에서 그것을 이용해 우리의 진지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까이 올 때만 쏘세요. 잭은 유진에게 소리쳤고 분대에게 다시 소리쳤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만 쏘세요. 병사들이 맹렬한 총알, 폭발하는 번개, 바람, 비 위에서 그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랐다. 앞뒤로 총격이 계속되었고 잭은 전선을 따라 몇몇 여우굴이 어두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빌어먹을 놈들이 전선에 들어왔어 그는 유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수류탄을 던져. 유진과 잭은 각자 경사로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로 전장이 정면으로 비추었고 폭우와 폭풍우 속에서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적군 6명이 2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노출되었습니다. 유진과 잭은 M1을 적에게 돌려 날카롭고 반자동적인 연사로 적을 죽였습니다. 그 사이 잭은 전선을 따라 비인간적인 비명소리가 커지는 것을 들었고 이 군인들이 적과 필사적으로 근접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상사님, 저는 더 이상 여기 앉아서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이 말했다. 젠장 조심하고 재빠르게 해. 잭이 소리쳤다. 유진은 굴에서 뛰어내려 비명을 지르는 쪽으로 줄을 따라 올라갔다. 그가 마주친 첫 번째 여우굴에는 군인 한 명만 있었다. 이봐, 워드, 나야, 유진이야. 줄을 따라 올라가서 도와줄게. 프랭크 카스는 어디 있지? 카스는 주변을 둘러보러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상사는 그들을 볼 때만 사격하라고 명령했어요. 탄약을 아껴두세요. 데니 워드 일병은 저항하듯 소리쳤다. 와서 날 잡아라. 빌어먹을 놈들. 그리고 트린 총을 든 몇몇 그림자 같은 인물에게 총알을 퍼부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는 쪽으로 몸을 낮게 웅크리고 계속 움직였다. 그는 M1 소총을 들고 있었고 탄약이 가득 찬 총검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비명소리는 이제 더 커졌고 그는 썬더볼트 윌리의 틀림없는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며
사냥하는 회색 늑대처럼 땅에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존슨 소령이 주위에서 높이 터지는 세 발의 조명탄을 발사했다. 전장은 갑자기 병들고 창백한 회색빛으로 밝아졌다. 유진은 썬더볼트 윌리에서 불과 40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고 분노와 공포의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북한의 두 공격자를 필사적으로 물리치려고 했으며 목숨을 건졌다. 한 명은 윌리의 등 위로 올라타 맨주먹으로 그의 머리 옆을 쳤고 다른 한 명은 앞에 서서 총검을 흑인 군인의 가슴에 찔렀다. 라이센더 카터 일병은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은 채 구덩이 옆에 죽어 있었다. 프랭크 카스는 윌리에서 불과 10피트 떨어진 쓰러진 나무 뒤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진흙 속에 누워서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썬더볼트를 찌르려는 북한군에게 M1 소총을 겨누었고 카슨의 이빨 사이에는 썬더볼트 윌리가 죽기를 기다리며 6인치 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윌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소총을 들어올리기도 전에 북한군이 썬더볼트의 가슴 깊숙이 총검을 찔렀다. 나팔수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는데 금과 낙기를 통과한 브루봉 스트리트의 어떤 삑삑거리는 소리보다 더 크고 슬펐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쓰러져 죽었다. 겨우 19살이었다. 프랭크 카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총검으로 북한군을 쏘았고 그는 다른 북한군에게 표범처럼 뛰어들었다. 그리고 3초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프랭크 카슨의 칼이 목에 꽂힌 채 죽어 있었다. 그 후 카슨은 고개를 들어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학살을 살펴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추악한 얼굴에 불길한 미소가 지어졌고 그는 유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 라고 말했다. 난 다 봤어. 넌 썬더볼트를 죽게 했어, 이 자식아. 빌어먹을 놈들, 깜둥이들, 멍청이들, 둘 다 괜찮게 해. 그렇지 않아? 유진은 M1 소총을 들어 프랭크 카슨의 작은 눈 사이로 직접 겨누었다. 이 개자식아,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카슨. 그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은 널 죽일 시간이 없지만 이 대가로 널 잡을 거야. 유진은 카슨에게서 천천히 물러나면서 카슨이 더 이상 사나운 비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의 가슴에 소총을 겨누었다. 그가 여우굴에 도착했을 때 미군은 방어선을 위한 전투의 주도권을 잡았다. 잘 배치된 포병대, 박격포 포화, 그리고 신속한 반응 부대가 세 번째 공격자들을 섬멸했고 맹렬하게 엇갈린 사격장이 북한군 낙오자들을 쓰러뜨렸다. 첫 빛은 5시 30분에 떴다. 바람과 비는 그쳤고 모두가 진흙 속에 서서 지쳐 담배를 피우고 비에 젖은 피로복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북한군의 시체가 전장에 널려 있었다. 새로운 미군 시체는 깔끔하게 줄지어 쌓여서 들것 나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간 전투에서 11명이 더 죽었고 20명이 부상당했다. 썬더볼트 윌리를 포함한 4명이 백병전에서 죽었다. 잭과 유진은 줄을 서서 남자들을 확인했다. 사병워드와 카슨의 굴에서 잭은 M1 소총을 휘두르며 프랭크 카슨의 가슴을 겨누었다. 빌어먹을 무기를 버리고 주머니를 비우시오. 그는 요구했다. 유진, 칼이 있는지 확인해. 예, 선생님. 유진이 말하며 카슨의 몸을 두드려 오른쪽 발 안쪽을 깊숙이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북한군을 죽인 데 사용한 피가 묻은 스위치블레이드 칼을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잭이 말했다. 이제 카슨, 그 구멍에서 엉덩이를 빼고 그 개간지로 가세요. 그는 으르렁거리며 파편, 시체, 폭탄 크레이터가 없는 지역을 가리켰다. 소대의 다른 생존자들은 소동을 지켜보며 개간지 주변의 느슨한 원을 형성했습니다. 유진, 어젯밤에 본 것을 부하들에게 말해 잭이 명령하며 프랭크 카슨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프랭크 카슨은 어젯밤에 놈들이 썬더볼트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는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이제 들어보세요. 잭이 소리쳤다. 저는 카슨을 서머시 중위에게 보고할 것이고 프랭크 카슨이 윌리를 죽인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진의 말과 내 말이 엇갈려서 프랭크 카슨이 으르렁거리며 반박했다. 나한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거기에는 우리 둘만 있었어. 그렇지, 프랭크, 잭이 말했다. 이 소대보다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할 거야? 이지 컴퍼니에 남으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놈을 내려보내. 한 군인이 소리치며 카슨을 렉강 북쪽으로 밀어내 북한군 진지로 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 그 놈은 그냥 내버려둬. 다른 몇몇 사람들이 소리쳤다. 여러분, 저는 CP로 가서 송어세 중위에게 사건을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카슨을 지켜봐 주세요. 잭이 말하고 돌아서서 줄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은 더 단단한 원을 형성했고 프랭크는 그 중앙에 잡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목격자를 죽일 기회야. 카슨, 유진이 사나운 어조로 말하며 그는 살인자와 마주하기 위해 원 안으로 들어갔다. 너는 쥐새끼야, 카슨. 윌리가 찔리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때 널 죽였어야 했지만 교훈을 줄게, 씨발려나. 두 남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네. 흑인 애호가 프랭크 카슨이 미친놈처럼 소리쳤다. 너는 주먹으로,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너는 내 빌어먹을 주먹으로 내 못생긴 얼굴을 부술 자격이 있어. 두 남자는 천천히 서로를 돌며 아첨하며 잽과 태클을 날렸다. 두껍고 긴 붉은 머리카락과 어수룩한 선원의 붉은 수염이 유진의 얼굴을 덮었고 그는 마른 체형의 굵은 근육으로 단단히 꿰매져 있었고 진흙 속에 묻혀 있었고 그를 몰랐다면 그가 알코올 중독자이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랭크 카슨의 모든 것이 못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 문신, 부러진 이빨, 짧고 뭉툭한 팔, 그리고 특히 그의 눈, 그는 그가 살인자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우리 속의 수탉처럼 빙빙 돌며 은빛 발톱으로 상대방의 목을 찔러 죽일 기회를 노렸다. 카슨은 먼저 몸을 앞으로 내밀고 두 주먹을 휘두르며 유진의 얼굴을 향해 거칠고 잔혹한 공격을 가했다. 유진은 프랭크 카슨의 찌르기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발을 내디뎠고 왼손 반격 펀치와 3번의 눈부신 오른손 펀치를 날렸다. 반격은 그의 왼쪽 눈에, 두 번째는 오른쪽 뺨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입 앞쪽에 타격을 가했다. 유진의 크고 둥근 손가락 관절이 뼈와 이빨에 사납게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콘크리트 건물의 옆면에 신선한 달걀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그 후 프랭크 카슨은 나머지 사상자들과 함께 들것에 실려 산에서 옮겨졌고 의료진은 그의 뇌진탕, 눈구멍 골절, 아랫입술 육바늘을 치료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적의 공격에 맞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단에서 새로 도착한 병사들이 대대를 지원했습니다. 이틀 후 장군들은 렛 마운틴을 북한 낙오자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마침내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의 해병대와 육군 병력을 상륙시켜 북한군의 진격을 참수했습니다. 1950년 9월 16일 8군은 부산 방어선에서 돌파하여 북쪽으로 서울을 공격하고 38선을 넘어 평양과 조센 저수지까지 공격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